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치과의사 박희근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치과의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장님 이게 그 치과의사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긴 한데 뭐 장점, 단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라는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좋은 점을 아마 듣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환상을 항상 깨주는- 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치과의사 선생님들, 치과의사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허가 한 3만 번 정도까지 나와 3만 있는 번? 걸로 알고 몇 있는데 명 없는 것 같은데 변호사에 비하면 아닌가 했더니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치과의사의 직업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3만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단점들에 비해서 일단은 일단 단점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시고 네. 이거의 그 직업을 이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국에 있는 치과 대학에서 1년에 1000명 정도의 이제 1000명? 예, 1000명이 졸업생이 네, 졸업생이 졸업생이 다 치과의사 되나요, 그러면?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치과의사의 면허를 딸 수 있는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치과의사 그 면허 시험인 국가고시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치과의사가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마지막 허들을 넘지 못하고 시험을 이제 다시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한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뭐 제가 정확한 통계를 이제 근거로 한 건 아니지만 90% 이상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졸업하면은 뭐 치과의사 면허를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매년 1000명 정도의 어딘가에 경쟁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3만 명 정도가 있으면 1년에 3% 정도에 해당하는 나의 경쟁자들이 어딘가에 이제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과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영업자예요. 이제 물론 이제 공직이라든지 다른 이제 길에 계신 분들은 조금 별개겠지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환자분들하고는 되게 만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말을 하고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떠들고 뭔가 이제 그러긴 한데 뭔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뻔하고 익숙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해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맨날 뭐 어떻게 뭐 치료해야 네, 돼요. 네. 어떻게 집에 이제 가면 환자분들 뭐 하세요?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이렇구나라는 신기한 내용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에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얘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혼자서 뭔가 이제 하고 있는 듯한 나 혼자서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뭐 이제 혼자서 식당을 하시는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느끼시는 외로움이 뭐 좀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말 아무도 안 하고 맨날 떠들긴 떠드는데 뭔가 맨날 똑같은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식당 가시는 분들이 혼자서 뭐 주방에서 음식을 하루 종일 하시고 뭐 다른 이제 손님들하고 뭐 크게 이제 뭐 그런 게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저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날카로워지는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는 아플 때 아플 때.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쓸 때. 돈 나가는 거.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데가 바로 치과예요. 아픈데 돈까지 써야 돼.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역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치과에 오셨을 때 나의 불편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우호적인 태도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그 맺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마취를 했는데도 아프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는 뭐 과정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뭐 대기 시간이 길어지셨다든지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나요?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놓고 컴플레인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그게 이제 뭐 정말 이제 환자분 이것도 이제 경우가 다른데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좀 착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100이라는 불만이 있을 때 100이 다 표출되지가 않아요. 정말 저희 입장에서 이분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었고 힘들었고 불편했다라고 이제 그런 걸 갖다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0분 중에 2분 그래요? 정도 이하? 나머지 라고 생각을 나머지 하는데 8번은 뭐 기분이 나빠도 말 안 하는 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단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쵸. 혹시라도 피해 뭔가 볼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저는 그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뭔가 이제 뭐 치료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또 뭐 이제 결제를 치료비를 내시고 이제 데스크나 카운터에 뭐 이제 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 병원과 치료에 다 만족을 하시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뭐 이거가 있냐면은 정말 본심은 주차장 아니면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온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드는 생각이 치과가 이제 다른 의과 선생님들과 다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감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내과를 갔어요. 약을 먹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일주일이 돼서 나았어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오래 드셔서 열흘이 돼서 나았어요. 낫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은 거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뒤에서 뭐 이게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게 없는데 치과 치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특성상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뭐 이제 다른 치과 의사 아니면 뭐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오시더라도 봤을 때 이 치료의 결과가 어땠다 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어봤을 때 엑스레이 뭐 이렇게 남아있으면 네, 증거하잖아요 그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결과로 뭔가 아쉬움이 있는 치료 결과가 나왔어요. 환자분들께서는 근데 다행히도 불편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그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약이 없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마음속에 조금 걸리는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옛날에 잘못 약간 이상한 게? 뭐 이상하다고 싶으면 그렇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저희들이 보면 대충은 뭐 그렇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생각이 틀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알던 남이 알던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이 환자분들이 뭐 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저희 병원에 환자분부터 다른 병원에 가셨을까 했을 때 다른 누군가의 평가를 항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맞다. 조심스러움. 요새 인터넷에 유행하는 게 뭐 네. 한국 사람이 영국에 뭐 갔더니 한국에서 치료받고 왔다 했더니까 학생들 다 불러다가 이게 봐라 한국에서 잘했다고 하는 거고 뭐 거꾸로 영국에서 치료받은 걸 뭐 한국에 왔더니 뭐 이렇게 못한 게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 인터넷 유머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저도 그 글은 봤어요. 그 글은 봤는데 저는 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사랑하는 소위 이제 국뽕이 어느 정도 좀 그래? 섞인 현실하고는 큰 상관 없나요 이게? 과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실습 과정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학년의 같은 당연히 이제 다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에요. 근데도 누군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조금 빼어난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환자들을 보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같은 나라의 같은 이제 연배의 학생들을 모아놓더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기분 좋은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고등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뭐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아프고 불편한 상태로 애원하신 분을 접하게 되는 이제 과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조금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뭔가 약간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과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과 쪽에서 환자분들과 직접 마주치지 않는 그런 전공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을 선택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 아, 그럼 그게 일반 환자랑 맞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나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이제 그거 논문을 찾아서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법 있어서 이제 뭐 치과 의사들의 뭐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60대 뭐 중반 정도. 60대 중반밖에 안. 지금 요즘 세상에. 옛날 아니면 지금? 지금요. 아, 몇 년 전에 나온 논문. 지금 평균 수명이 65세가 안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남자 많이 여자 차이 없이 다? 제가 여기까지 들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게 장점일 수 있는데 진료실을 떠나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몸이 쉬면은 더 이상 이제 뭐 경제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대신에 내가 내 몸을 진료실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휴가를 좀 이제 길게 잡아서 뭐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선택지가 있지만 이제 치과를 이제 혼자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제한된 곳에서 이제 뭐 오랜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 좀 깝깝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여기까지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바쁜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